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까지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유린당했던 자그마한 여성. 사진에서 보이시는 다산상 유물처럼 고대시대에는 여성의 엉덩이와 가슴이 클수록 아이를 많이 가지는 다산의 상징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신 여성분들도 계시고요. 헐리우드의 트러블메이커 킴 카다시안처럼 엉덩이에 너무 집착을 하여서 수술을 통해 이런 흉물스러운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민망스럽게 여성들의 엉덩이를 왜 보여드렸냐면 너무나 특이한 신체 구조, 너무나 큰 엉덩이를 가졌기에 비극적인 삶을 살았고 죽어서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어느 여성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오르세 박물관. 이곳은 인상파 작품들을 비롯한 유명한 19세기 미술품 등을 소장한 아주 유명한 미술관인데요. 1994년 세상을 경악해 만든 뜻밖의 작품이 전시되어집니다. 인간의 잔인성은 과연 어디가 끝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박제로 만들고 예술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덮어씌운 정말 끔찍한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뭔가 싶으실 건데 이게 사람의 박제예요. 인간의 잔인성을 보여준 이 인간 박제의 주인공은 사키 바트만이었습니다. 150cm의 키에 짧은 곱슬머리, 그리고 보시다시피 비정상적으로 가슴과 엉덩이가 컸던 그 특이점이 있었던 그녀는요, 훗날 여성학대, 식민통치의 잔혹성, 그리고 인종차별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키 바트만은 1789년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지역의 코이코이 부족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남아프리카 태생의 그녀는 도대체 왜 머나먼 이국 땅인 프랑스에서 박제가 돼버린 채 죽어서까지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녀가 15살이 되던 해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평화롭던 코이코이 부족 마을에 탐험이란 명목하에 백인들이 들이닥쳤고 그녀의 가족은 모두 그 잔인한 정복자들에 의해 희생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평화롭게 살던 그들의 부족에 백인들이 찾아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죠. 살아남은 부족원들은 백인들에게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고 사라 바트만 역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영문도 모른 채 매일 매를 맞으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영국 의사에게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어떤 영국 신사가 사키 바트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그녀가 20살이 되던 1810년도에 그 영국인 의사는 너는 더 이상 힘든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달콤한 말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 영국의 런던에 오게 되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시 한복판에서 발가벗겨진 채 우리에 갇힌 구경거리 신세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영국의 왕실에서는요, 특이하고 세상에서 보기 힘든 것을 가져온 자에게 살해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고로 이 영국인 의사는 사라 바트만의 특이한 체형을 보고 그녀를 왕실에 넘기면은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였기에 그녀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그녀를 사들였던 것이었죠. 예상대로 영국 왕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매우 흡족해 했으며 그 후 대중들에게 관람료를 받는 돈벌이 수단으로 철저히 이용되어졌다고 합니다. 특이한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역겨운 그들만의 유흥거리로 전락하고 만 거였죠. 그렇게 시작된 인간 전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 백인들과 다른 이 사키 바트만의 모습이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그들에게는 정말 흥미거리였던 것이었죠. 사키 바트만의 이름은 서양 사람들이 좀 더 부르기 편한
사라바트만으로 바꾸게 되고, 급기야 돈을 더 받기 위해 구경꾼들이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던 우리마저도 걷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자극에 익숙해지면은 더한 자극을 찾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테두리를 쳐서 구경하던 거에 만족을 못하고 테두리를 치워가지고 정말 그녀를 만질 수도 있고 그녀를 가까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 S라인. 저건 과장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고 뭐 이때 당시에 포토샵 이런 게 없었잖아요. 실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때 백인들은 호텐토트 비너스라는 별명으로 그녀를 불렀다고 합니다. 호텐토트 비너스란 그녀의 출신 코이코이족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었던 호텐토트와 아름다운 여성을 칭하는 비너스를 덧붙여서, 즉 이 사라의 특이한 겉모습을 역설적으로 비꼬아 불렀던 명칭이었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별명을 지어서 그녀의 특이한 겉모습을 비꼬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별명을 갖다 붙인 거였죠. 참 잔인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제일 잔인해요.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대우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녀의 삶에 영국의 인권운동가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동물원의 원숭이였던 그녀에게. 하지만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자 정말 사라 바트만한테 빨대를 꽂아서 등골을 빼먹던 이 영국인 의사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니까 급하게 처리를 해야겠죠. 당시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어 있던 프랑스로 그녀를 팔아넘기게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서커스 조련사에게. 마지막까지도 철저히 돈을 버는 도구로 이용되어진 거였죠. 이후 사라는 파리는 물론 런던, 암스테르담 등 내놓으라 하는 유럽 여러 도시에서 인종 전시를 당하게 되면서 비참한 생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순회 공연하면서 자신의 특이한 신체적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원숭이, 참 슬픈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유럽 여성들과의 신체와는 너무나도 다른 특이한 둔부를 가진 그녀였기에 그 둔부 하나만으로 당시 유럽 사람들에겐 인종적 열등, 흑인 여성의 성적 특징, 나아가서는 성적 관음증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그 특이한 신체의 그녀에게 매력을 느껴서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매춘까지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트레지디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비극적인 일이 그 당시 문명사회에 뻔히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성적 그런 것도 느끼니까는 몸까지도 팔아버리게 한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무려 5년 동안이나 진행됐던 비인간적으로 이어지는 노역과 치욕의 나날들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사라 바트만은 1815년 1월 1일 자신의 26번째 생일을 눈앞에 두고 끝내 프랑스 파리의 사창가에서 그 짧은 생을 마치고 맙니다. 먼 2억 만리 땅에서 변변히 돌보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애절하고 슬픈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죽음으로써 그녀의 고된 삶이 끝났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비유는 숨이 멎은 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망하기 전이었던 1815년 3월, 그녀는 파리에서 역시나 인간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라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보인 교수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동물학자 조프루아 생틸레르는요, 사라의 코이코이족은 야만족이라고 분류를 하였고 인간들 중에서 원숭이에 가장 가까운 부족이다 라는 발표를 하였던 제국주의적 관념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은 뒤에는 표본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시신을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라의 시신은 조사되고 해부되고 내장이 드러내어졌습니다. 생식기와 뇌를 분리해낸 다음에 인간이 멈추고 동물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그 이기적인 연구에 몰두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인류의 진화를 알아내겠다라는 그 허울 좋은 명목 아래 해부되었던 거죠. 결국 사라의 외형은 박제로 만들어져 생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죽어서도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고, 장장 186년 동안 우리는 미개한 흑인보다 우월한 인종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프랑스 인류학 박물관에 백인들을 위해서 소장 및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죽어서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끝까지 구경거리로 남겨진 그녀였습니다. 이 사라 바트만이 그들의 백인 우월을 나타내는 소중한 표본이었잖아요. 이렇게 사라 바트만의 모습을 케이크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자르면서 먹으면서 즐기면서 그들의 우월주의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인간 박제가 전시되었다는 사실에 인권운동가들은 이것은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무자비한 연구 형태라며 사라를 연구했던 일부 프랑스 학자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잘나신 일부 학자들은요, 여전히 사라를 인간의 서열 중에 가장 낮은 칸으로 분류하여 차별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입가경, 오히려 그들은 아니 인류의 진화를 나타내는 귀중한 표본인데 너네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나서, 그녀가 겪었던 수모는 인류의 과학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들만의 괴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지식에 정말 크게 이바지하는 연구 결과인데 이렇게 참견할 필요가 있냐, 이거는 정말 인간에게 소중한 자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나선 거였죠. 결국 논란이 엄청나게 굵어지자 유리병의 표본으로 보관을 했던 사라의 뇌와 장기를 유전자 확인을 실시하는 검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사람이 아닌 원숭이로 끝까지 취급을 하고 있었기에 인간인가 원숭인가 그거를 평가하자, 이런 것도 굵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연구 결과 사라 바트만은 현생 인류와 한치의 오차도 나지 않는 명백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라 바트만이 원숭이다, 인간으로 진화가 덜 된 상태이다, 이런 식의 건방진 주장을 했으나 그녀의 DNA는 사람과 일치하게 밝혀진 거죠.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나오니 아까 프랑스의 조프루아 박사가 발표했던 사라를 포함한 코이코이족은 하등한 종족이라는 논문은 말도 안 되는 무지의 소산으로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학계에 일었던 사라와 다른 인종들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건방진 우월주의를 납작하게 눌러버린 정말 핵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995년 인종차별 정책에서 해방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은요, 사라의 유해 반환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고향이잖아요. 그녀를 고향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자, 그녀를 반환시키자, 이런 운동을 펼치신 거예요. 하지만 그녀를 소유하고 있던 프랑스는요, 국유 수집품들의 반환은 불가능하다라는 자국의 법규를 내세워서 유해 반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물 많이 뺏긴 게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돌려주지 않고 있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입장 표명은 사라를 존엄한 생명체, 인간으로 보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나라에서 수집된 재산으로 치부한다는 것을 증명한 꼴이었죠. 아니, 겉으로는 정말 우리는 선진국이다, 우리는 정말 인권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보였던 프랑스가 알고 보면은 속이 시커맸던 거죠. 하지만 뜻있는 일부 학자들은 프랑스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명윤리에 관한 법규에서 인간의 신체 및 구성 요소들과 산물들은 국가의 재산권이 될 수 없다라고 제시된 규정을 들고 반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법자라 형님들이 등판하시게 된 거죠.
이 뜨거운 감자를 안 들려 하고 뒤돌아 앉아 있었던 프랑스였지만은 사필귀정, 매서운 국제 여론의 비난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2002년 1월 29일 결국 사라 바트만의 유해를 반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언제나 정의는 승리하게 되는 법이죠. 그녀가 드디어 18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0여 년의 참담하고 길었던 여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스턴 케이프의 감투스 강가에 묻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단지 자신들과 틀리다는, 미개하다는 이유로 우월주의를 증명하기 위한 표본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20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받았던 그녀, 사라 바트만. 그녀의 이름은 이제 여성학대, 식민통치의 잔혹성, 인종차별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적나라한 인간의 잔혹성을 보여준 인류사에 남겨진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